여러분은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을 통해 장비를 조립하는 방법, 친구와 18m 이하의 수심에서 다이빙을 계획하고 해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처음으로 오리발을 착용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첫 경험과 첫 모험을 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다이빙 스릴을 발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물속에서 재미있게 논다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을 알고 활용해서 물속에서의 모든 순간을 즐긴다는 뜻입니다. 고급 SNSI 과정은 초급 오픈워터 다이버를 고급 단계로 옮겨줄 그런 능력을 발전시키도록 도와줍니다. 이 과정은 고전적인 첫 훈련의 자연스러운 연장입니다. 이 과정은 5번의 교실 수업과 5번의 다이빙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다이빙 능력을 더 자각시켜줄 새로운 다이빙 이론과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많은 다이버들은 기초 훈련을 마친 뒤 물속의 무중력에서 움직이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부력을 충분히 조절해 방법을 연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수중 촬영을 하거나 섬세한 수중 환경을 해치지 않으려면 부력을 잘 조절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은 나침반을 사용하거나 자연을 이용해 물속에서 길을 찾는 방법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장소를 탐색하고 비밀을 찾고 다이빙 지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모험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주간 다이빙에서는 볼 수 없는 생명체를 만나는 야간 다이빙의 스릴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적에 맞는 수중 손전등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딥 다이빙에서 18m 제한을 넘어 최고 39m의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육체적, 심리적 다이빙 기술을 향상시켜 다이빙에 대한 더한 인식과 책임을 갖추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해류를 타고 다이빙하는 방법을 익히고 보트에서 다이빙하는 방법에 대해 더 배우게 됩니다. 과정이 진행될수록 다이빙을 계획하고 구성하는 능력은 향상될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잘 준비된 느낌, 편안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술이 향상될수록 더욱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더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익힌 기술로 새로운 다이빙 지점을 찾을 수 있고 새 친구를 만들 수 있으며 끝내주는 기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재미가 보장된 모험. 고급 SNSI 과정은 어떤 다이빙 조건에서도 다이빙할 수 있는 정말 뛰어난 다이버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SNSI 훈련에는 재미, 우정, 모험이 있습니다. 매번 새롭고 흥미진진한 상황을 만들어 여러분이 훈련을 계속하도록 하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강사는 여러분의 개인적 요구에 따라 과정을 조절할 준비와 마음가짐이 되어 있습니다. SNSI 강사는 배움 속의 즐거움이라는 여러분이 SNSI 훈련을 받는 주된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고 최상의 전문적 질을 제공할 것임을 단언합니다. 고급 SNSI 오픈워터 다이버 자격증을 딴 뒤에 여러분은 다이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선택한 취미가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신나는 시간이 될 것임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이빙을 멈추지 마세요. 고급 SNSI 과정 교재를 읽고 첫 수업을 받은 뒤 부력을 훌륭히 조절하는 것이 고급 다이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강사가 이 첫 번째 다이빙에서 여러분이 그런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전 다이빙에 걸쳐 완벽하게 여러분의 자세를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부력 조절을 향상시키고 여러분이 장비를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훈련을 해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배우고 있고 새로운 경험을 획득하고 있지만 언제나 초급 과정에서 배운 기본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이빙의 시작은 장비를 확실하게 준비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료, 그룹의 다른 다이버와 협동해서 모두 함께 입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장비가 준비되었다면 동료의 것과 바꿔와서 2번 확인하세요. 스쿠버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고 여러분 동료의 보조 공기 공급기를 점검하고 그가 사용하는 웨이트 시스템을 확인해 급속 이탈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두세요. 여러분과 동료는 서로 사용하는 장비의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스쿠버 장비의 조립과 모든 점검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잠수복을 착용하세요.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분의 동료, 그룹의 나머지와 동시에 옷을 입으세요. 만약 다른 사람보다 먼저 준비가 되어 있지만 더위를 느낀다면 열이 식기를 기다리면서 몸을 적셔도 됩니다. 잠수복을 입은 뒤에는 여러분의 다이빙 버디와 버디 체크라고 하세요. 각 다이버는 그의 동료가 탱크를 열었는지, BCD가 제대로 켜져 있는지, 압력계와 보조 공기 공급기가 그의 고리에 잘 걸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버디 체크가 끝났다면 버디들은 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점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점검이 장비가 오작동하거나 예를 들어 장비할 때 제대로 조이지 않은 탓에 압력계를 잃어버려 발생하는 극한 상황을 예방하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다이빙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무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이버는 종종 이 절차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칩니다. 너무 무거운 경우 부력을 조절하는데 실패하게 돼 너무 빨리 내려가면 귀에 부상을 입을 수 있고 너무 가벼운 경우에는 다이빙 마지막 단계인 안전정지 수심에서 멈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무게를 확인하세요. 무게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몇 초가 즐겁고 편안한 다이빙과 힘들고 어려운 다이빙을 가릅니다. 여러분이 알루미늄 탱크를 사용하여 다이빙을 마칠 때쯤이면 탱크 속의 공기가 거의 비어있게 됩니다. 이때 알루미늄 탱크는 스틸 탱크보다 더 양성 부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따라서 하강 전 반드시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웨이트를 갖추고 난 후 하강하세요. 머리를 수면 밑으로 내릴 때 조심하고 압력을 균등히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많은 다이버가 하강할 때 압력을 균등히 하는 것을 잊고 귀가 아프기 시작할 때에서야 기억해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을 때일 수 있습니다. 절대 힘으로 압력을 보정해서는 안 됩니다. 불편하다면 하강을 멈추고 천천히 몇 미터를 상승한 뒤 다시 압력을 보정해가며 천천히 내려오세요. 그래도 여전히 불편하다면 여러분은 다이빙을 중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강 속도를 확인하세요. 불편함을 느끼기 전에 천천히 하강하고 압력을 보정하세요. 스쿠버 다이빙은 신나고 흥분되는 취미입니다. 즐거움을 찾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황홀한 장소를 찾으려면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물에서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는 무게를 적절히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은 압력계와 보조 공기 공급기를 단단히 매서
손에 닿는 한편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흔들리는 경우 하반신을 다칠 수 있습니다. 해저 세계에서 여러분은 손님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자연 환경을 존중하세요. 여러분은 보증된 SNSI 다이버로서 해저 세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이빙할 때 책임감을 가지세요. 동료와 함께 출발하고 여러분의 안전한 한계를 준수하세요. 핀 피벗 훈련은 다이빙 시 숨을 들이마시거나 내쉴 때 몸이 시계추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여 부력 조절 시 여러분의 폐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됩니다. 여러분의 SNSI 강사는 핀 피벗 훈련을 시키고 제대로 하도록 팁을 줄 것입니다. 이 훈련은 BCD의 사용과 여러분의 폐를 결합해 부력을 훌륭히 조절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먼저 BCD에서 공기를 완전히 제거하세요. 양쪽 다리를 자신의 어깨 너비만큼 벌린 다음 핀 끝에 바닥이 닿도록 곧게 편 상태로 바닥에 누우세요. BCD에 공기를 짧게 불어 조금 부풀리세요. 여러분의 몸을 축으로 해서 상체가 일으켜질 것입니다. 일으켜지기 시작하면 곧바로 숨을 뱉으세요. 그러면 하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숨을 들이쉬면 몸이 상승하고 내쉬면 하강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너무 상승하면 BCD에서 공기를 조금 빼세요. 반대로 여러분이 숨을 들이쉬는데도 몸이 상승하지 않으면 BCD에 공기를 조금 더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핀 피벗 훈련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강사가 OK 사인을 줄 것입니다. 강사로부터 사인을 받으면 고공 낙하 자세를 취하세요. BCD에 공기가 조금 들어가게 둔 뒤 여러분의 다리를 바닥에서 떼서 고공 낙하 자세에서의 중성 부력을 유지하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손과 오리발을 조금씩 움직여서 여러분의 움직임이 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현대 BCD의 후면 밸브는 후면의 오른쪽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숙련된 다이버는 장비의 모든 부분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 후면 밸브를 통해 BCD를 비우는 방법을 아는 것은 여러분의 머리와 상체가 아래로 향해 있고 머리를 수면 방향으로 향하지 않은 채 BCD에서 공기를 빼야 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이 훈련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성부력 위치에서 몸을 아래로 향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오른손으로 오른쪽 허리 부분에 부착된 후면 덤프 밸브의 손잡이를 살살 당기세요. 이렇게 하면 부력 조절기 속에 있는 공기를 조금 빼낼 수 있습니다. 양반다리 자세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것은 부력 조절 능력이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몸 둘레에 무게를 균등히 분배하고 호흡을 멈추지 말고 몸을 이완시키고 다리의 근육을 수축시키지 않은 채 올바른 자세를 찾아야 이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양반다리 자세를 취하기 전에 수직 방향의 중성 부력을 얻으세요.
여러분이 호흡을 잘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다리를 인디언 방식으로 교차하도록 하고 오리발을 살짝 잡으세요. 오리발을 살짝 쥐어 올바른 자세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알루미늄 탱크를 사용한다면 물속에서의 그 무게는 거의 없으므로 몸 둘레의 무게를 균등히 분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무거운 쇠 탱크를 사용한다면 몸의 전면에 무게를 더 두어서 탱크의 무게로 인한 영향을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의 SNSI 강사가 여러분이 무게를 분배하는 것을 도와 가장 수월하게 부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양반다리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자세를 유지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때로는 여러분 몸이 들어갈 수 없는 바닥 근처에 위치한 동굴 내부를 살펴보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동굴 내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자세는 거꾸로 뜬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꾸로 뜬 자세에서 부력을 조절하는 방법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중성부력 자세에서 시작해 몸을 거꾸로 뒤집어 수직 거꾸로 자세를 취하세요. 파워 인플레이터 인 버튼을 눌러 부력 조절기를 부풀리고 후면 밸브를 이용해 공기를 빼는 방법으로 부력을 조절하세요. 어떤 자세에서도 부력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면 더 안전하다고 느껴질 뿐만 아니라 고급 다이빙 기술에 대한 자신감도 늘어 다이빙에서 더 많은 재미를 찾게 됩니다. 수중 세계에서 무중력 상태로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이빙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느낌 중 하나입니다. SNSI 부력 조절 훈련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다이빙의 각 단계에서 자세를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은 물고기가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부래를 조정하는 것처럼 BCD와 패를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편안하게 공기를 아껴 재미를 연장시키며 흥미진진한 모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침전물을 건드리는 일 없이 난파선이나 동굴을 탐험하는 것은 더욱 대단한 발견으로 여러분을 이끌 것입니다. 바닥을 건드리면 그럴 의도가 없더라도 섬세한 수중세계의 균형을 해치게 됩니다. 상승하는 동안 BCD에 공기를 빼 공기 팽창을 상쇄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서 강조하는 분당 9m의 제한 이하로 상승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전정지를 이용해 양반다리 자세를 연습하세요. 수심은 3에서 6m여야 합니다. 그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안전정지를 지난 뒤 마지막 몇 미터는 매우 천천히 상승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탈포화 현상은 안전정지를 지난 뒤에도 계속됩니다. 수심 3에서 6m로부터 수면까지 갑자기 상승하면 감압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천천히 상승하세요. 여러분의 신체 조직에는 잔류 질소가 있고 그 주위 압력은 수면에서와 비교해 수심 5m에서는 30%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지막 몇 미터를 분당 9m보다 천천히 상승하는 것은 감압증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테크니컬 다이버는 5m 안전정지 후 마지막 수면까지 5m를 분당 1m의 상승 속도로 천천히 상승하기도 합니다. 모든 다이버가 물에서 나왔을 때에서야 다이빙이 끝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동료 곁에 머물고
모든 다이버가 선상에 올라올 때까지 표준 절차를 준수하세요. 다이빙은 가장 황홀하고 흥분되는 수상수 중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최고의 순간 중 하나는 여러분의 경험을 동료 다이버들과 나눌 때입니다. 다이빙을 SNSI 다이빙 로그북에 기록하는 것이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다이빙을 기록하면 여러분이 한 일을 추적할 수 있고 사용한 탱크, 잠수복, 무게 등 도움되는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다음 다이빙에서 몇 킬로그램의 무게를 써야 하는지 기억하는 데 도움됩니다. 여러분의 SNSI 다이빙 로그북은 여러분이 한 다이빙 경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휴가를 맞아 다이빙을 하러 다이빙 센터에 갈 때 여러분의 경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문적인 센터에 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과 동일한 정도의 경험을 갖춘 다이버들과 같은 그룹에 배정될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험 수준을 보여줌으로써 SNSI 과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강사에게 여러분의 훈련 다이빙을 모두 기록하고 상황해달라고 하세요. 디지털 시대의 발전에 힘입어 오늘날 우리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핸드폰과 기억할 만한 순간을 담을 수 있는 소형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버로서 여러분은 분명 불가사의하고 다채로운 수중 생물의 세계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나 친구들과 나누기 위해 간직할 수 있습니다. 수중 촬영은 쉽지만 몇 가지 기본 기법을 알고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부력 조절을 완전히 익힘으로써 자신과 친구들을 위해 제6대륙에 사는 환상적인 생명체를 포착하는 데 중요한 한 발을 이미 내딛었습니다. SNSI 스쿠버 사진 촬영 훈련에 참가하면 어떻게 디지털 카메라와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촬영한 흥미진진한 사진을 디지털화할 수 있는지 강사가 가르쳐줄 것입니다. 다이빙의 기억을 평생 간직하고 온라인 사진첩에 올려서 SNSI 가족과 공유하고 경연대회에 참가하고 자연사진 분야의 전문가에게 여러분이 촬영한 생명체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스쿠버 사진 촬영은 황홀하고 흥미진진한 세계에 문을 열어줍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수중 촬영 다이버 과정에 등록하는 방법을 SNSI 강사에게 물어보세요.